안녕하세요. 책 읽는 신의 필선아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를 좋아해요. 어린이가 아니었던 어른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어린이였어요. 그렇게 더 공감할 수 있고 잊고 있었던 기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일단 어린이가 나오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가 나오는 영화 4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500일의 썸머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든 마크 웹 감독의 2017년작 어메이징 메리입니다. 우리에겐 캡틴 아메리카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에반스와 필모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배우 맥케나 그레이스가 주연을 맡았어요. 주인공 메리는 어릴 적 엄마의 죽음 이후 삼촌 프랭크와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요. 7살 메리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래와는 다르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천재 수학자인 엄마를 닮아 메리 또한 천재였던 거죠. 메리를 영재학교로 보내라는 주변의 조언에도 삼촌 프랭크는 메리가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길 바라는데요. 메리의 엄마이자 자신의 여동생이 원하던 게 이 메리가 평범하게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메리의 할머니 에블린이 나타나고 메리의 천재성을 키워주려는 할머니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하려는 삼촌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선택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물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어른의 이제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메리의 삶을 두고 삼촌과 이 할머니의 선택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다만 그 선택이 올바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촌 프랑크가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는 질문에 제가 메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요 라고 답하는데요. 저 또한 이 부분에서 확 좀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생겼을 때 나의 수많은 선택이 아이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한 갈등 속에서 무엇이 메리를 위한 선택인지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메리 역의 맥케나 그레이스가 얼마나 야무지게 연기를 하는지, 맥케나의 귀엽고 똘망똘망한 모습 또한 볼 수 있으니 어메이징 메리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작품은 2011년작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어느 가족을 통해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시고 그 외에도 좋은 작품이 수두룩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인데요. 고레에다 감독님만큼 어린이 배우를 잘 쓰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고레에다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은 우리가 아이였던 거를 잊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다루시고 가족의 갈등을 넘어 사회의 문제를 꼬집는 분이시죠. 여러 영화 중에서 또 제가 애정하는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소개하겠습니다. 형 코이치와 동생 류노스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되고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형인 코이치는 엄마와 함께 외갓댁인 가고시마에 살고 있고 동생 류노스케는 아빠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지내고 있어요. 형제가 떨어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둘은 자주 통화를 하며 교류를 하는데요. 그러다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두 형제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여운 발상인지 몰라요. 기차 두 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지나치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은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인 코이치는 이 화산 폭발이라는 소원을 빌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가족이 함께 하는데 웬 화산 폭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가족이 함께 하는데 화산 폭발이라는 소원을 빌게 되는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형 코이치와 동생 류노스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시 함께하는 걸 목표로 두는 형과 가족이 왜 떨어지게 됐는지 이유에 집중하는 동생의 태도가 엇갈립니다. 한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영화는 밝고 귀엽고 엉뚱한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릴까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는 건 아닌지, 너무 빨리 철이 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지 않아요. 어른들 또한 아이들과 같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넘어 어른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작품은 윤가은 감독님의 2016년작 우리들입니다. 윤가은 감독님 영화 또한 제가 또 애정하는데요. 단편 영화 콩나물 보고 팬이 되어서 그 후로도 감독님의 작품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모두 애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우리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톨이인 선은 방학식 날
전학온 지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방학 동안 함께 지내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지아는 선에게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선은 지아와 다시 함께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둘 사이는 왜 틀어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집단 안에 소속되고자 하는 이 소속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시기에 이 소속되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고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또 그들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생 관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한테 치유받잖아요. 그걸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이 성과 지아 또래예요. 근데 조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정말 상처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이 영화처럼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만 또 성장하게 될 거고요. 마음이 아프더라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카와 함께 우리들을 보면서 이 영화 속 성과 지아도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조카도 함께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영화 우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무려 1994년작인 패트릭 리드 존스 감독의 베이비 데이 아웃입니다. 앞선 세 작품은 단순히 영화로서의 재미보다는 사유하면서 보게 되는 작품인데요. 그렇다 보니 영화를 보다 보면 좀 가슴 아프고 어쩔 땐 좀 괴롭기도 하거든요. 극중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성장하게 되는 영화였다면 이번 영화는 그냥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서 골랐어요. 심지어 어린이가 아닌 영유아가 나옵니다. 영화는 재력가인 콰델 부부가 자신의 아기 빙크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자를 초대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악당 3인방이 사진사로 위장해서 빙크를 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지트에 데려온 아기 빙크가 사라지게 되고 이 빙크를 찾기 위한 악당 3인방의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아기를 찾는 과정에서 이 악당들이 계속 당하기만 하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가득한데요. 나홀로 집의 이제 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쌍둥이 아기를 캐스팅했던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아기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위험한 장면 같은 경우는 아기 모형을 이용해서 대체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사랑스러운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비 데이 아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가 나오는 영화 4편을 추천드렸는데요. 사실 어린이가 나오는 영화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2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아이들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영화 감상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